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그 감정이 휩싸이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가지고 뭔가를 제어한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멘탈관리 멘붕박사 박준하 TV 운영하는 심리학자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외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네, 즉 이민자들이 겪는 특별한 고통이 있는데요. 물론 언어적인 문제, 인종차별적인 문제, 또 의료 문제 등등이 있는데 이민자들의 가장 공통된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돼서 우울증으로 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겪는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중에 지금 대표적인 건데, 우울증의 정도가 있어서요. 이미 심각하게 많이 진행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우울증 초기거나 이제 심해지기 전에는 우울증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제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자기 감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외로움에서 이제 진행되는 우울증도 있고, 무기력에서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해하시려면 먼저 감정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요. 불편한 감정들은 외로움이든 불안이든 이제 뭐 화든 사람들이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원래 사람들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가 결핍됐다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절벽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무섭지 않으면 주의를 하지 않고 잘못해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벽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제 불안은 사람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뭐 이렇게 위험하다, 안전이 결핍되어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은 생존에 꼭 필요한 안전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 알려주고, 두 번째로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결핍된 거를 채워라 라는 신호 기능을 해요.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신호가 나쁘진 않잖아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라는 결핍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채우세요, 뭐 먹으세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불쾌한 기능을 쭉 감정의 기능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요. 외로움도 같은 식으로 보시면요. 외로움은 이제 사람들, 포유류들은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생존에 되게 중요하고, 같이 연결된 연결감이 결핍됐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핍됐다 하는 것은, 외로움은 이제 그 연결감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뭘 알려주냐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뭔가 결핍된 걸 알려주는 감정의 신호를 잘 읽어내실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채워주실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요, 그 현실에 근거한 결핍이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결핍감이 같이 섞여 있어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버림받았다, 그 결핍된 감정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 지금 현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핍된 게 없는데 과거 결핍감 때문에 계속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지나간 해결되어야지 하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리 현실에서 이제 결핍된 걸 찾고 치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울증으로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내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현실에서 뭔가 내가 결핍된 게 있으면, 그러면 딱히 주변에 지내는 사람이 없더라도 요즘 온라인이나 전화로 뭐 일주일에 몇 번만 통화해도 현실적인 그 결핍감을 채우기가 낫거든요. 통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래서 현실적인 결핍의 외로움은 그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그 전화해서 채워준다는 건 상담사? 아니요, 아니면 친구? 네, 내가 해외에 있어서 딱히 아는 사람이 없이 지낼 때도, 그때 내가 외롭다 느낄 때, 뭐, 온라인으로 누군가랑 같이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고국에 있는 친구랑 뭐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하더라도, 연결됐다는 연결감만 경험할 수 있으면, 그러면 현실에서 이제 외로움 신호가 알려주는 결핍은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주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결핍이죠. 이거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사실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결핍됐다는 거, 이걸 채워라 하는 거 알려주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과거 속에서 사람들이 옛날에 절벽 앞에 서 있었다가 되게 무서웠었다,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무서워 그래서 밖을 못 나간다면 이거는 약간 불안증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죠. 나는 현재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결핍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과거의 결핍 감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는 일단은 그 결핍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보통은 이제 감정적인 허기를 느낄 때 뭔지 모르는 과거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때 이걸 채우려고 자꾸 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가 고프고 결핍된 게 아닌데 감정 허기를 채우려고 자꾸 못 드시는데 그래도 잘 채워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에 대한 연구에서 그 자기 스스로 감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요, 일단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펑셔널 MRI라고 이제 뇌 이렇게 혈류 측정하는 뇌 이제 기능 촬영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 무섭거나 화나거나 되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자극을 보여주고 실험을 간단히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만약 무서워하고 있을 때 자기 감정을 이제 말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시켜왔어요. 그랬더니 뭐 무섭다, 화난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만 해도 촬영해 보니까 이렇게 감정 반응이 되게 낮춰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몸에서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감정을 내가 관심 가지고 단어로라도 말한다는 절차가 뭐냐면요. 감정 처리하는 뇌에서 뭐 위험에 결핍돼서 막 올려보낼 때 우리 생각하는 고등적인 부위 뇌가 그 관심 가지고 쳐다봐 주면 그 자체로 감정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감정에 관심을 살펴주고 내가 힘든 감정이 몸에서 어디서 느껴지는가 이거를 습관적으로 들여다봐 주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감정이 불쾌하고 힘들거든요. 이걸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몸의 특정 부위에서 보통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곤 하세요. 이렇게 화날 때 가슴 답답하다는 건 뒤통수가 땡긴다는 분도 다양하니까 그 부위를 관심 가져주시고 그 위에 불편한 느낌이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 것 같은지 그냥 상상만 해보셔도 돼요. 그 자체가 이제 불편한 감정 몸의 부위에 관심을 더 깊이 주시는 거고, 그 만약에 빨간색하고 뭐 붉은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오면 그 연기를 뱉어내는 상상 이렇게 1, 2분 정도만 하셔도 그 부위에 쌓이는 과거에 고여있는 불편한 감정이 좀 털어내질 수가 있어요. 한 번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내가 불편하고 외롭고 아니면 불안하고 힘든 감정을 느끼실 때마다 잠시 멈춰서 내 감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몸에 어디서 느껴지나 무슨 색일까 그리고 뱉어내고 이걸 몇 분 반복하시다 보면 불쾌감이 좀 나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하시다 보면 과거 감정이 좀 흘려보는 게 나아지실 겁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뱉어낸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뱉어내는 걸 방법은 어떻게? 이를테면 뭐 호흡으로? 예, 제가 잠시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끼어들면 되게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렇죠. 뒤통수가 아파요. 그때가.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운전 중에 저는 그냥 앞을 봐야 되니까 뒤통수에 저는 검붉은색 느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아프면서. 그러면 그 느낌을 내쉬는 숨에 그 검붉은 연기가 저는 보이진 않지만 잘 보이는 분도 계세요. 상당 잘 되는 분들. 하지만 저는 그냥 뭐 그런 색깔을 뱉어낸다는 느낌을 뱉는 거를 몇 분만 상상하면 여기가 좀 편해지고 놀라고 화났던 기분이 좀 나아져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건요.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그 감정이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뭔가를 제어한다. 좀이라도 털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시고요.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감정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좀 더 생기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책을 좀 쓰셨어요? 제가 쓴 책은 이제 멘탈 관리 매뉴얼 관한 책인데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멘탈 관리 책이 없더라고요. 심리학 그 책들은 많이 나왔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게 나오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나하나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기에도 공부도 많이 필요해서 혼자서도 이제 멘탈 관리를 해보시겠다라고 목표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에 딱 한 권으로도 핵심이 모아져서 이거 보고도 연습하면 내가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다. 일단 멘탈 취약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팁들을 이렇게 매뉴얼별로 이렇게 담아 놓았고요. 이런 뭐 책의 내용에 뭐 이런 거 짤막한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